코로나로 인해 매일같이 안타까운 사망자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24시간 동안 추가된 확진자의 수는 36,176명, 사망자는 653명입니다. 가족분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현재 이탈리아의 사회 경제를 이해할 수 있는 준비한 영상 잠깐 보시겠습니다. Il centro storico vuoto è angosciante. Lui è Marco Vanni. Lo scorso 22 agosto suo fratello, Luca, si è tolto la vita nel ristorante di famiglia. Poco prima del lockdown aveva stipulato un leasing aziendale per comprare il locale. Abbiamo chiuso il ristorante il 12 marzo, senza un problema economico e ancora oggi il ristorante non ha debiti. Era un problema di paura, quindi questa paura che giorni passava, ogni giorno che passava era sempre uguale. 안녕하세요. 이탈리아 비즈니스 채널 다니엘입니다. 11월 19일 이탈리아 뉴스입니다. 첫 번째 소식은 이탈리아에 대한 유럽연합의 불신이라는 레푸블리카 기사입니다. 2개월도 안 남은 시점에서 복구기금 프로젝트의 지연 위험은 유럽연합위원회와 다른 국가들의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브뤼셀에서 이탈리아에 대한 기후가 바뀌었습니다. 코로나의 첫 번째 파도 동안 이탈리아를 위해 굉장히 호의적이었던 유럽연합의 정치적인 신뢰도가 무너진 것 같습니다. 예정된 복구 기금을 통해 예산을 만든다는 개념으로 로드맵을 따르려 했던 이탈리아 정부의 확신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에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콘테 정부가 국가 재건 계획을 제 시간에 제시하지 않을 경우 완전히 비공식적인 방법으로 이탈리아를 잠재적인 사례로 언급하려 하고 있습니다. 유럽 펀드 2,900억 원을 확보하기 위해 1월까지 제출해야 될 복구 계획의 첫 번째 틀에 대한 이탈리아의 침묵은 브뤼셀도 슬슬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주 일부 유럽연합 국가들과 프랑스가 그들의 계획을 유럽 상임위원회의 사무실에 제출했을 때부터 경보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두려움은 콘테의 실무진이 이미 상당히 시간을 지연했다는 것입니다. 만료되지 않았지만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고 1월 중반까지 첫 번째 기틀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크리스마스 연휴를 고려한다면 2개월이 안 되는 약 45일만이 남아 있습니다. 9월의 일반 지침 이후에 진전된 것이 없어 보입니다. 특히 이탈리아가 7월 21일 유럽 이사회에서 합의된 이후 7,500억 달러 중 첫 번째 수혜자가 되었기 때문에 브뤼셀은 더욱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127건의 대출과 81건의 비상환 대출이 이미 예약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 장관들이 얘기한 대로 역사적인 기회를 이용하려던 이탈리아 정부는 현재 침수된 것 같이 보입니다. 엔소 아멘돌라 장관의 상황실로 보내진 아직도 토론이 필요한 557개의 프로젝트 외에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팔라조 키즈의 일처리에 모든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브뤼셀로부터 자금을 받기 위해 2개의 은행 계좌와 일처리에 필요한 태스크포스 팀과 최고위원회 설립이 그 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부 개별 부처들은 위원회로부터 청신호를 얻을 수 있는 프로젝트를 계획하기보다는 자금의 일부를 얻어내기 위해 서로 경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장관들은 2개의 핵심 부서인 유럽 부처 장관들과 경제부처 장관들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지적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아주 중요합니다. 이탈리아의 재건계획서 지연으로 인해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의 지급이 연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21년에 예정된 10%, 즉 거의 200억 유로의 선지급금은 실제적으로 공식적인 유럽위원회의 승인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그러나 상임위원회와 위원회 사이의 심사에는 최소한 2달의 이상이 걸립니다. 따라서 진짜 위험한 것은
지원금이 2021년 말에 도착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흘러간다면 결과는 이탈리아에 커다란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지원금이 없으면 경기 회복도 어렵고 국민 총생산, 즉 GDP가 반등할 가능성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막 국회에 제시된 예산법은 이런 식으로 존재하지도 않는 외다리에 위태롭게 매달려 있는 모습입니다. 이탈리아 정부가 제 시간에 상원위원회가 만족할 만한 계획들을 제출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두 번째 소식은 시센그룹의 11,000명의 정리해고와 관련된 기사 내용입니다. 주문이 들어들자 철강계의 거인이라 할 수 있는 시센그룹은 회사 전략을 수정하면서 결국 정리해고를 선택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독일 대형 제철소 티센그룹에 큰 영향을 미치며 결과적으로 총 11,000명의 일자리를 감축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감축안에 따르면 향후 3년 동안 7,400명의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고 합니다. 이미 2019년 5월 시센그룹은 뒤돌아보면 그룹의 동력에 필요한 3년 동안 6,000개의 일자리를 감축한다고 이미 발표했었습니다. 따라서 이미 구조조정에 착수하여 작년 이후 이미 3,600개의 일자리가 줄어들었습니다. 장기적으로 시장의 발전과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에 직면하여 티센그룹은 현재 상황과 비교하여 총 11,000개의 일자리를 추가로 줄일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7,400개의 일자리가 향후 3년 동안 감소될 것입니다. 비용 절감은 전염병의 영향으로 자금 사정이 더욱 어려워져 그룹의 변화라 말할 수 있습니다. 올해 150억 원에 매각한 리프트 사업 수익 덕분에 다행히 96억의 수익으로 끝났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연간 2억 5천만 적자 대비 더 큰 55억의 손실을 기록했을 것입니다. 재무제표에서 본 매출액은 15% 감소한 288억 유로였고 부채는 마이너스 8억이었다고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은 티센그룹에 거대한 스트레스를 안겨주었습니다. 문제는 다음 단계인데 이는 이전 단계보다 더 고통스러울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더 무거운 결정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CEO인 마르티나 메르자는 말을 맺습니다. 오늘 준비한 뉴스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가족들의 평안을 기원드립니다. Allora, buona giornata a tutti.